네, 이번 순서는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정작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네. 준비한 코너고요. 그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자주 뵙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취업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게끔 올바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직무는 어떤 직무죠? 오늘은 그 지난 시간 구매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직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생산 관리하고 생산 기술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생산 관리, 생산, 또 생산 기술, 뭐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생산관리, 생산기술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공계 지원자들이 좀 많이 선택한 직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공계 지원자뿐만이 아니라 생산 관리 같은 경우는 상경 계열도 사실 기업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반적인 구매라든지 개발, 그 다음에 실제 생산 부서, 생산 기술 부서, 그리고 품질, 물류 부서들과 잘 협업을 하면서 전반적인 스케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경계 출신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일단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에 대해서 또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각의 직무가 어떤 일들을 주로 맡고 있나요? 생산 관리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4M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영업 마케팅 할 때 4P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4M이라는 거는 man, 사람, 즉 작업자, 그다음에 그 material, 그래서 자재, 예. 그다음에 머신, 그 사람이 투입해서 자재를 갖고 조립을 하는 그 설비, 네. 그리고 메소드, 뭐 1교대로 작업을 하느냐, 2교대로 작업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산 관리 담당자가 많은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의 제품을 또는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게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게 생산 관리 업무고요. 관리. 그렇죠. 예, 예. 예. 생산 기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서 연구 개발자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라인을 또 연구하고 그 문제가 없도록 또 예를 들어서 장비가 노후화됐다. 그럼 미리미리 교체를 하고 또 만일 그 제품의 생산 가용량, 캐파시티가 부족하게 됐을 때에는 또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해서 네. 전반적인 라인을 조율해주고 하는 그런 연구 역할을 하는 쪽이 바로 생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뭐 예를 드는데요. 네, 오늘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예. 거예요? 오늘은 그 볼펜을 하나 볼펜.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볼펜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 공장의 사장입니다. 네. 자, 이제 김태진 MC께서 네. 저 미국에 있는 고객사예요. 오. 제가 이제 새로운 볼펜을 만들어서 우리 김태진 MC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영업에서 먼저 처음에 오더를 받아오겠죠. 네. 그래서 10,000개를 예를 들어서 11월 1일까지 우리 회사에까지 갖다 줘라. 그렇게 요청의 영업 부서를 통해서 생산 관리로 들어옵니다. 네. 그럼 생산 관리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 구매 쪽에 가서 자재가 제대로 있는지. 자, 볼펜을 만든다면 볼펜 심, 거기에 들어간 스프링, 그다음에 볼펜 뚜껑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관리. 그렇죠. 예. 확인을 하고 또 만약에 신제품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개발 부서에다가 이 신모델이 언제까지 개발될 수 있는지 또 확인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11월 1일까지 미국에 도착을 하려면 보통 배를 타고 가게 됐을 경우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부 LA까지 가는데 보통 11일이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10월 20일까지는 모든 그 생산이 완료가 돼서 네. 배에 태울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물류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선적 스케줄이라든지 선사가 다 어떤 부킹이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기술부서에 찾아가서 자, 지금부터 이 볼펜을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장비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네. 그리고 생산부서를 찾아가서 실제로 생산 인력들에는 제대로 문제가 없는지 그 라인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까지 11월 1일 날 고객사에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거를 다 관리하는 게 생산 관리에서 하는 거고요. 생산 기술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실제로 그 볼펜을 생산해야 되는 많은 설비나 생산 라인들에 대해서 보통 스탠다드 타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ST, 스탠다드 타임. 쉽게 말해서 볼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평균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오. 그다음에 LOB,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해서 그 라인의 밸런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그 제품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직무에 관한 카더라 통신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도 일단 힌트를 주시긴 했어요. 생산 관리직은 이공계만 갈 수 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공계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긴 있습니다. 하군요. 네. 상경계도 예.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충분히 걸까요? 갈 수가 있고요. 그 원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과 전공자들 같은 경우나 회계학과 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뽑고 있는데 자, 근데 가만히 그냥 경영학 전공에다 뽑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을 할 때 실제 어떤 기업에 가서 그 생산성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팀 프로젝트 경험을 반드시 3학년 때 정도는 쌓아두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생산관리 부서로 갈 수가 있고 또 이 생산관리라는 게 다들 생각할 때 작업복 입고 공장에서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매처럼 맞습니다. 하지만 예. 또 다른 직무에 비해서 해외로 주재원이라든지 또 파견 출장을 가는 기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조하는 공장들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기업에서 생산 관리, 생산 기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기가 만들고 관리해야 될 제품에 대한 이해죠. 이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가 도대체 공장, 보통 이제 사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각 공장별로 실제로 생산 가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생산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도 알고 가야겠죠. 네. 근데 그거를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식 시스템에 들어가면 중간에서 좀 밑에 정도 항목에 생산 설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갖고 각 공장별로 실제 가용량과 실제 생산 실적 등도 반드시 보고 가시기 바라고요. 네. 공통적으로 생산 관리나 기술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나무도 봐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생산 기술이든 생산 관리든 간에 데이터 관리 능력입니다. 실제로 엑셀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돌려서 볼 줄 알아야 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생산 관리직과 생산 기술직을 지원할 때 구체적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늘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제품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격을 좀 강조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강조하면 좋냐면 오늘 할 일을 저는 절대로 내일 미루지 않습니다. 즉 생산관리 같은 경우나 생산기술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즉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이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땐 생산에 차질이 나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이 품질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질 이슈로. 그래서 그런 일이 중요하고요. 항상 재료비나 인건비, 경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원가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좀 제대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엑셀,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 요거 좀 마스터하시기 바라고요. 예.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직접 본인이 측정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라인의 현장 중심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십시오. 생산 관리라고 해서 사무직처럼 관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류정석 대표님과 함께 생산 관리,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직무가 소개될까요? 자, 이제 생산을 했으면 그다음에 품질 검사를 해야겠죠. 품질. 네,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품질 관리와 품질 인증, QC, Q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아주 알찬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정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